착하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정작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대화했는데 왜인지 상대방은 나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나는 좋게 보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어색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재미있게 말하려 하고 똑똑해 보이려 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의 진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화에서 사람을 진짜로 끌어당기는 건 말 잘하기가 아니라 세 가지 심리학적 태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대화가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인상 좋게 보이려고 웃었는데 왜 나중엔 어색한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밝게 웃고 재치 있게 대답하려 애쓰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 말이에요. 블링크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은 사람들은 3초 안에 상대를 판단하며 그 판단은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뇌가 의식적 사고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의 진정성을 감지한다고 설명했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첫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일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치성이란 내면의 감정과 외부로 표현하는 태도가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로저스는 이것이 신뢰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게 보이려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그 불일치가 상대방에게 뭔가 어색하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 현상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도 효과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인상이 이후 관계를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와 겉모습의 일치라는 거예요.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뢰도는 말의 내용에서 7%, 목소리 톤에서 38%, 표정과 몸짓에서 55%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과 목소리가 어색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심리학자 폴 에크먼의 연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0.04초 만에 가짜 미소를 감지한다고 해요. 진짜 미소는 눈가 주변 근육까지 움직이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는 입 주변만 움직이거든요. 우리 뇌는 이 미세한 차이를 순식간에 포착합니다. 결국 진정성 없는 완벽함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호감의 시작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첫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나요? 아니면 진짜 나로 만나려 하나요? 첫 3초의 진정성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을 열었다 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하거든요. 진정성 있게 시작했는데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대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적절한 농담도 던지고 나름 대화를 이끌어 갔는데요.
상대방은 왠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도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순간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각자의 독백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재빨리 나도 그랬어 하며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그럴 땐 이렇게 해봐라며 조언을 서둘러요. 친절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페이스북 CEO였던 셰릴 샌드버그는 리인인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건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리더십의 핵심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 있다고 강조했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에서 진정한 연결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수천 건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건 이해받는 경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들어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 경청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받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며 상대방에게 강한 호감과 신뢰를 느낀다고 해요. 반대로 대화 중 상대가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조언을 서두르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의 행동은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한 말을 요약해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40% 이상 상승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외로웠다는 거지? 이런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진짜 대화는 말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어땠어? 그때의 기분이 어땠어?처럼 상대의 감정을 묻는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재미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을 원합니다. 호감이 쌓이는 순간은 내가 빛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눈 대화에서 상대방은 진짜 들려졌다고 느꼈을까요? 진정성으로 시작하고 경청으로 관계를 쌓아간다면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고 어색한 순간을 만들고 때로는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은 순간을 겪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호감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완성되니까요. 첫인상을 망쳤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중요한 자리에서 어색한 말을 했거나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했을 때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거나 어색하게 피하기 시작하죠. 현대인은 첫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한 번 실수하면 관계가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SNS의 완벽주의 문화는 이런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요. 모든 순간이 완벽해야 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기억과 판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경험 전체가 아니라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이 전체 인상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도 Think Again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능력이야말로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더 높은 신뢰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 후 회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 전체 인상을 업데이트한다는 원리죠. 카너먼의 피크 앤드 법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경험의 전체 평균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분간 고통지수 7로 일정하게 아픈 시술 A와 처음 8분은 고통지수 9로 더 아프지만 마지막 2분은 고통지수 3으로 줄어드는 시술 B가 있다면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많이 아팠던 B를 덜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전체 경험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도 마지막 인상이 좋으면 전체 평가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이 완벽하게 행동한 사람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왜 그럴까요?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진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거리감을 주지만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진짜 호감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바로잡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의 진심이 모든 실수를 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실수했지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 노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실수를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회복할 용기를 내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세 가지 태도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 실천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나는 진짜 모습을 보였는가 아니면 좋게 보이려고 연기했는가를 물어보세요. 진정성의 출발은 자기 관찰입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 나는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했나?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점점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행동 실천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그래서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처럼 상대의 감정을 깊이 묻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세요. 경청의 힘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생기를 띠고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태도 실천입니다. 실수했을 때 숨기지 말고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회복하는 모습이 완벽한 모습보다 더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약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보니 네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심리학적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첫 3초를 결정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진정성 있게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에요. 둘째, 대화의 본질은 말 잘하기가 아니라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기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셋째, 호감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바로잡는 태도,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특별한 화술이나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있기, 온전히 듣기, 솔직하게 회복하기. 이 세 가지 태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진실하려 노력하세요. 말을 잘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잘 들으려 노력하세요. 실수를 숨기지 마세요. 대신 회복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장 먼저 실천해 볼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